해봅시다. 네, 새해 원하시는 결과들 잘 만들어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2025년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성공을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첫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이 강의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을 이길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 좀 진행해 볼게요.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여행을 간다면요, 어,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여행의 목적이 관광인지, 뭐 관광 중에서도 이렇게 유적지를 이 관광하고자 하는 것인지, 뭐 아니면 뭐 자연 경관을 관광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여행의 목적이 편안한 휴식이다. 그동안에 지쳤던 심신을 편안한 휴식으로 좀 채우고 싶다. 이런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액티비티가 목적일 수도 있죠. 골프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어쨌든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음, 뭐 이 모든 걸 다 원한다면 하이리빙 마스터가 되어서 하이리빙 여행을 가시면 이 모든 걸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의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 여행의 목적에 맞는 여행지를 정하고 일정을 잡아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행지를 정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여행을 가장 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행이 아니고 하이리빙 사업이라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하이리빙 사업 역시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이리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느냐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는 노후가 더 중요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지금 넓은 정원이 있는 멋진 전원주택이 필요해. 또는 나는 정말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고 싶어. 뭐 또는 나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업자로서 좀 인정받고 싶어. 또는 존경받고 싶어. 이런 생각.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해지고 싶어. 뭐 이러한 생각들이 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예시된 것이 아닌 어떤 것들도 분명히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일단 내가 왜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이곳에서 성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를 들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일시적으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뭐 이 정도 는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적당한 수입만 있으면 나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세 번째, 나는 상속도 가능할 만큼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면서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나오는 그런 수입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입은 어떤 걸까요? 1번, 2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의 수입을 원하실 겁니다. 자, 어쨌건 1번, 2번, 3번은 과연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1번은 제품을 판매해서, 하이리빙 사업에서 제품을 판매해서라도 난 마스터를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제품을 판매해서 핀을 유지하는 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내 몸이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건 뭐 곧 멈춰질 수 있는 거죠. 또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 세력을 탄탄하게 잘 육성을 해서 아주 탄탄한 마스터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마스터 수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3번은 뭐겠어요? 사업자 7네그를 육성해서 아주 탄탄한 오너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 상속도 가능한 큰 수입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인데 만일 사람들도 3번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이리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하이리빙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목적에 맞는 방향 한번 볼까요? 어, 목적에 맞는 어떤 목적이죠? 사업자 7네그를 육성해서 탄탄한 오너를 유지한다라는 목적이죠. 그죠? 이런 거, 여기에 맞는 방향을 정한다라는 건 첫째는 사업자 7레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사업자가 7레가 있어야 내가 7레그를 육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5레그밖에 없으면 오너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7레그 이상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 7레그만 딱 있다고 해서 내가 오너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레그, 아니, 그보다 많은 레그의 이 사업자가 있어야 내가 오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업자 7레그가 필요하다. 사업자 7레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소비자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업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로부터 시작된 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소비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업자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중에
누군가가 사업자가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100명이 있다고 해서 그들 중에 사업자가 몇 명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업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한내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내가 탄탄한 오너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일곱 레그의 오너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얘기죠. 자, 마스터나 하이마스터가 아닌 오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너는 다섯 레그의 하이마스터, 두 레그의 마스터가 필요하죠. 이건 최소 조건입니다. 이 최소 조건을 내가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상속할 때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나오는 그런 수입을 보장하지 않아요. 왜? 하이마스터가 다음 달에 하이마스터를 유지할 가능성은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일 오너가 다음 달에 하이마스터를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니까요. 또 한내그에 오너 한 명만 있는 것보다는요. 여러 명의 오너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목적에 맞는 방향은 사업자가 필요하고 그 사업자를 오너로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방향에 맞게 행동하시면 돼요. 자, 방향에 맞게 행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하이리빙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리빙 사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업 전달과 제품 전달, 이 사업 전달과 제품 전달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느냐, 뭐 이런 아니면 균형을 잘 유지하느냐, 또 균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 전달을 우선하고 있느냐, 제품 전달을 우선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사업 전달 중심, 사업 전달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만 찾으러 다닙니다. 왜? 사업자가 나와야 내가 핀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품은 등한시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부분 어느 정도 전달하다가 지쳐서 제품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제품 전달에 치우치는 분들. 그래서 계속 소비자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에게서는 별로 거절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전달만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전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많이 생기면 숏업 플랜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요. 한 달 동안 내가 제품 전달을 통해서 마스터를 유지하거나 하이마스터를 유지하려면 그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집중적으로 후원한다거나 해서 사업자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방문 판매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막 판매 중심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STP를 하지 않는 거죠. 나아가서 회원가입도 시키지 않습니다. 굳이 이 사람에게 회원가입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절을 당할 이유도 없고, 또 회원가입을 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로만 남겨두는 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제품 전달 우선으로 균형을 유지해 가는 거죠, 이건. 사업 전달과 제품 전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제품 전달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의 사업 전달을 하고 제품을 전달한 후에 쇼더 플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전달과 쇼더 플랜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쇼더 플랜을 통해서 사업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사업 전달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쇼더 플랜 중심의 사업 전달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드림북을 꺼내놓고 쇼더 플랜을 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러한 꿈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고 좀 더 큰 비즈니스로 사업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렇게 쇼더 플랜을 하고 하면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죠. 이 모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제품을 쓸 테니까 이 역시 쇼더 플랜과 제품 전달의 균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자, 어, 이 중에 뭐 1번이나 3번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과 3번으로 지금 현재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좀 옮겨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달 우선 역시 제품 전달 우선 둘 다 균형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먼저 사업 전달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장점으로는 성장이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업자들은 소비자보다는요,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양이 많습니다. 왜? 이 비즈니스를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내 사업이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써봐야지 저것도 써봐야지 하면서 한 사람당 이 자가 매출액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많다 보니까 성장도 빠르고 또 사업을 전달하는 건 하루에 10명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사업이 돼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같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유리한 비즈니스예요. 단점이라면 내가 거절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비 전달이 적어지면서 내 수입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 전달 우선으로 제품 전달을 하고 쇼더 플랜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품 전달을 처음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절도 별로 당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사업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비자 중에서 미래의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사업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장이 좀 느린 면이 있어요. 소비자 중심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 제품의 만족함을 느껴야 그 다음에 뭔가 쇼더 플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이 느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인 나를 볼 때, 이 사업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데몬스테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양자 측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해줘서 소비자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뭐 양자 뭐 이런 것까지 해야 이 사업 하나 보다. 이 사업 하려면 되게 쉽지 않겠다. 또는 화장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마사지를 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이디밍 하려면 마사지 같은 건 남들 해줘야 되나 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어느 정도 소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에게 슈어도 플랜을 하지만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업에 당장 이렇게 달려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내 핀이 유지되고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내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사업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목적에 어울리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일곱 내의의 탄탄한 오너를 만들어서 내가 탄탄한 오너가 되는 그런 목적에 어울리는 방법을 위해서 사업자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시대의 요구에 맞는. 그죠?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품일까, 수입일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변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 이 변화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품일까? 수입일까? 저는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는 사업 전달 우선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아까 진행 내용 중에 두 번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건 이길 것인가? 얻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이디빙 사업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쭉 만나갑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하이리빙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하이리빙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내 최종 목적지인 탄탄한 일곱 내그를 위해서 일곱 내그 오너를 육성하는 것을 내 최종 목적지라고 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거죠. 첫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논쟁하지 말자라는 거죠. 누군가가 아유 그거 피라미드잖아 했을 때 아니야 이건 피라미드 아니야 왜 아니냐면 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요. 왜? 내가 가진 지식이 꽤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이겨버리면 난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논쟁을 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봐야 사람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려고. 너는 그럴 수 있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피라미드잖아. 맞아. 네 말이 맞아. 피라미드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어. 하고 그 사람을 일단 인정해 주고 다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논쟁을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나도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먼저 하이리빙이 좋은 사업이야 라고 주장하면 상대는 벌써 방어할 자세를 취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방어해? 이걸 뭐라고?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물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오, 저분 꽤 마음에 드네. 저분한테 하이리빙을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아, 가, 이 첫 마디부터 혹시 하이리빙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 사람은 먼저 방어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아, 뭐 요즘 그러니까 계속 뵙지만 뭐 어떤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일 하시나 봐요. 또 사업하시나요? 어떤 일 하세요? 하고 내가 당신한테 꽤 관심이 있다라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저는 그냥 회사 다녀요. 아니면 저는 지금 자동차 대리점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내가 당신은 어떤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가 저는 자동차 대리점 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끝내버린다면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겠죠. 그럼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 나도 형식적으로라도 호감을 보이는 척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대리점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는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하고 되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상대가 나에게 되묻게 하거나 또는 평소에 이 동네 아줌마들끼리라면 내가 평소에 그냥 이 다니던 그런 옷차림이 아니고 뭔가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하는 얘기 있잖아. 바람난 여자처럼 막 입고 어디를 막 바쁘게 간다면 옆에 순이 엄마가 물어볼 거야. 철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어디 가? 상대가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 의견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라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해주라는 거죠. 어, 통상 이 내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면 상대는 내 의견을 듣고자 하고 또 내가 주면 상대도 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내가 하이리빙 사업자야. 근데 나는 이 회사에 자꾸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왜 내 말은 잘 안 들어요? 내가 얘기하면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리더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또 잘 들어줘. 아니, 왜 저 사람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안 들어줄까?
어떤 경우에 잘 들어주고 어떤 경우에 안 들어줄까?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업은 막 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회사가 알 게 뭐예요? 회사가 알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이 지금 회사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람이 요거 좀 요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얘기하면 회사는 잘 들어줄 뿐만이 아니고 먼저 와서 요즘 사업 잘 하시는데 회사가 뭐 좀 더 해줄 게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줘야 돼요. 회사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책 많이 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가 나한테 원하는 건 내가 실적이 좋고 성장하는 거야.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러면 그런 걸 줘야 회사도 내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협박을 합니다. 하이리빈 사업자 중에도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협박을 칼 들고 돈 내놔. 이것만 협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협박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협박이라는 건요. 상대가 가장 아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을 건드려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목숨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칼을 디밀고 돈 내놔 아니면 죽일 거야. 이 협박이잖아요. 또 어린아이를 납치해 놓고 돈 내놔 아니면 아이를 죽일 거야. 이 협박이잖아. 상대가 안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 회사에다 대고 이 프로모션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난 사업하기 싫어요. 이거 당장 이렇게 안 바꾸면 나 회사 때려칠 거야. 하이리빙 때려칠 거예요. 자,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업자가 그만두는 겁니다. 그걸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건 이건 정말 협박하는 거죠. 회사가 한두 번 들어줄진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진 않을 거야. 사업자 스폰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왜 이런 거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이건 협박이에요. 스폰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역시 파트너가 그만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난요,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끝까지 해낼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사회에서처럼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해서 내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이리빙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게. 상대가 기분 좋은 게 뭐예요? 난 열심히 할 거야.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끝까지 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스폰서가 기분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난 요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 그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아니, 하이리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우리는요, 내 이 소비자들 또는 하이리빙 바깥에서 내가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다가 언제 안 만나도 큰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화면상에서도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 내 스폰서들, 업라인 스폰서들, 형제라인들,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025년에는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